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인우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가 사실은 인사청문회 시작된 슈퍼위크 시작된 날인데 4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청문회가 있었냐 이런 질문에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왜냐하면 파행, 소란 이게 반복됐습니다. 일단 황희두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셨듯이 예. 일단 되게 시끄럽기는 한데 시끄러웠어요. 뭐 결국에는 뭐 예상은 했던 거죠. 네. 다만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확실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시끄럽기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도 진짜 그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시끄럽게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그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것들이 저러네, 그냥 뭐 발목 잡으려고 저러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정확하게 비판을 할 거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예전 청문회만큼 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니까 소리 지르고 뭐 피켓 들고 이러는데 뭔가 드러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느낌인가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뭐 한 12, 3년 정도 보좌관 생활하면서 많은 인사청문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쉽게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좀 충격적인 사실을 딱 드러나 버리면 그건 바로 낙마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사실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고 좀 흔히들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격하는 것은 요즘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야당이 저희 민주당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네. 확실히 공격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저 이런 고민을 해봐요. 확실히 지금 인사청문회도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몇 가지 흠결을 두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전체를 송두리째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네.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한 명예도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버리고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 그 어떤 인재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당이 됐고 확실히 무엇인가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인사청문회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좀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방법을 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민주당이 또 야당이 될 수도 있지만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청문회만 좀 보면 처음에는 뭐 또 어제는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말했던 한 방은 없었다 하지만 좀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뭐 강선우 강선우 후보랑 그리고 후보. 이진숙 후보 예, 두 사람. 관련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앞에 말씀 주셨듯이 저도 이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진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장관을 못할 정도냐,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비판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방에서 다 일단 안 돼,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속셈이 너무 보이니까, 강하게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시작부터 그런 게 너무 보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여당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좀 제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논쟁을 하면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사방에서 막 발목 잡기만 하고 막 소리만 질러대니까 이거는 뭐 제대로 검증하자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그냥 싸우자는 거구나,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야당 입장에서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과 거짓이 항상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 오래 반복되어 온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만 드라이하게 언론이 보도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일부와 뭐 거짓 일부가 막 섞여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그걸 확대 재생산하니까 당연히 이게 일단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방어한다고 뭐 그냥 이재명 정부면 다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검증도 안 되고요. 오히려 말씀 주셨듯이 인사 그 청문회 같은 게 왜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말씀대로 어제 4건의 인사청문회 중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자, 시작할 때부터 사과 반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외를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입된 줄 알았어요. 자, 청문회 두 분도 지켜봤을 것 같은데, 자, 뭐 어떻게 좀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참 글쎄요. 참 일단, 근데 검증의 차원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컨대 뭐 쓰레기 뭐 이런 거 검증이 네. 될지 이것도 의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 문제. 네.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네. 친구들하고 좀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소하게 막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치고받고 싸우게 됐는데 그거를 만약에 비디오로 찍어놨다고 하고 그 비디오를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 이해가 다 됐고 아예 중학생들 좀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서로 글로 옮겨놓고 글로만 보면은 상당히 험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날 먹었던 음식이 아까우니까 출근길에 차 안에서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내려왔는데 뭐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다가 뭐 아니면 통화는 못 먹고 갑자기 또 도착했기 때문에 그냥 내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놔두고 내렸을 수도 여러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네가 쓰레기 버려라 하는 식으로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금 자체 진상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저는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장관이 되든지 안 되든지를 떠나서 저는 그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그 전직 보좌관 2명에게는 본인이 좀 만나가지고 오해 풀 거 있으면 좀 풀고 네. 또 소명할 거 소명하고 또 달래줄 게 있으면 달래줬으면 좋겠다. 이제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좀 이런 절차가 필요했으면 좋겠고 변기 수리를 이제 물이 막 넘치니까 일단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지역 보좌관이어서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또 둘만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황희두 이사하고 저하고 엄청 친하고 막역한 사이야. 우리가 뭐 일로 엮여 있는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역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이게 친하다는 것이 나만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뭐 변기를 뚫든 뭐를 뚫든 뭐를 고쳤든 간에 사실은 큰 문제 없이 갈 수도 있는데 또 그걸 시켰다고 또 문제 삼는 거는 또 강선우 후보자가 또 잘못된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 조금씩 바뀌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비판받을 수 있다 봅니다. 예. 왜냐면은 명확하게 해야 이제 이걸 그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이러이러한 맥락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만약에 말이 바뀐다 뭐 법적 대응을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지금 막 말이 또 지금 다르거든요. 그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네, 이게 모호하니까 네. 사실 그런 지점은 저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 맥락을 막 제거하고 일부분 따가지고 딱 전하면 어떤 것도 사실 문제를 만들 수가 다 없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또 당해온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고 설령 그게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그럼 장관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 거냐 네. 아니면은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관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뚝 잘려가지고 나온 거냐 이런 게 지금 너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두 사람 이진수 후보자 또 강선우 후보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청문회가 일단 남았고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진수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는 좀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뭐 논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딱히 팩트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직
비서관, 강선우 의원과 일을 하고 있는 현직 비서관 중 한 명은 나는 강선우하고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또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가 내 딸은 지금 강선우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너무 애가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던 애인데 너무 지금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좋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 SNS 글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직과 관련해 가지고 방해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노동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 국회에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 거의 전통적인 동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지훈 의원실에 뭐 황희두가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니까 전에 강성필 의원실에서 일을 했네. 네. 그러면 강성필 의원실에 전화해 봅니다. 물어보겠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보좌관들만의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자 황희도 뭐 지원자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일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꼭 일 시켜주세요라고 하는데 별로였다 하면 국회 보좌관들은 절대로 험담 안 합니다. 다만 잘 모르겠네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이게 과연 취업을 방해한 것인가? 칭찬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방해한 것인가? 그 두 번째,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저도 같이 일하다가 누가 안 좋게 그만뒀는데 그 사람 정말 쫓아가가지고 절대 이 국회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국회가 300개 의원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지원하는지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게 걸리냐? 예. 그 의원실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판을 물어볼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소심한 복수하는 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여론을 잘 살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오히려 또 여론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서 또 쳐내면 오히려 저는 그게 사람 잘못 봤다라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정무수석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상호 수석 얘기에 따르면 청문회 끝나고 국민 여론들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네. 입장이면 어쩌면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다른 또 조치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끝난 아무래도 후에. 예. 왜냐면 뭐 계속 뭐 강행하냐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한쪽에서는 공격을 할 네. 상황이고 이게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밖에서는 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국민 주권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국민 여론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이대로 쭉 가든 아니든 어차피 저들은 답을 정해놨다. 아,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국민의힘은 답을 정해놨다. 답은 정해놨는데 제 느낌이 좀 몰라도 뭐 이렇게 탁 던지 막 센 거 하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없는데 일단 답은 정해놨다. 답은 정해놨다. 예. 그래서 계속 그거에 얘기를 할 것이다. 맞춰서 그냥 저희는 그 대응을 하면 된다 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후보자들 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내일 이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게 참 눈에 띌 것 같아요. 말씀했지만 이제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표절 부분입니다. 표절 또 자녀 교육 문제. 그래서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수 후보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좀 원칙론 쪽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얘기. 네. 예. 아니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음주 단속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뭐 네. 사실은 그게 마찬가지로 크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장관이기 장관인데. 때문에 표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장이라든지 뭐 네. 다른 분들도 안 된 거지만 이 직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관대함이. 근데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문과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치를 확 낮춰버렸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지난 몇 년 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그 논문의 제목, 영문 제목, 멤버 유지가 있잖아요. 예, 또 그 얘기. 예. 제가 어제도 많은 방송에서 국민의힘 패널도 앞에 계시지만 제가 들었던 말씀이 당신들 그때는 그렇게 뭐라고 했냐 이거야. 아니 멤버 유지 진짜 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네. 똑같습니다. 맞아요. 표절률이 68%에서 75%까지 나왔어요. 그때 당신들 뭐라 그랬냐. 맞아요. 한번 돌아봐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의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덮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당신들의 원죄가 있다는 걸 알고 또 두 번째로 아니 인수위가 있었다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검증을 철저하게 했겠지만 왜
당신들이 인수위를 안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시간이 거니까 부족했고. 당신들의 네. 원죄도 있으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원죄도 생각해서 큰 틀에서는 조금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신들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더라도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해명은 듣는다. 네. 그리고 듣는 다음에 국민 여론을 살핀다. 이게 저희 원칙입니다. 자, 뭐 내일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할 겁니다. 그 해명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교육부 장관의 경우 표절 문제 네. 사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기억나는 건 교육부 장관들이 다 표절을 거의 다 한 번씩 그러면 좀 이런 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낙마했던 적이 되게 네. 많았었거든요. 역대 정부 중에 예. 늘 좀 이게 이 문제가 있었는데 예.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장관 후보라 하더라도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교육부 장관이면 안 되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 이거는 좀 사실 그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전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게 막 그 이거 말고도 앞으로 뭐 이것저것 드러나고 해명이 이어질 텐데 네. 중요한 건 아까 그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국민의힘이 맨날 이거 가지고 뭐 도덕성 얘기하고 갑질 아까 뭐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같은 동일 검증 동일 잣대 들이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맨날 본인들이 더 심각한 짓을 하는데 우린 원래 나쁜 놈이야 이러면 마치 그냥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고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흥결만 있으면은 저거 죽일 사람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좀 편해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그렇죠. 좀 편해 그러니까 보입니다. 저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19년 때도 우리가 막 했던 게 국회의원들 그럼 자녀 전수조사 해보자. 네. 그럼 당당한 사람들 얼마나 있냐. 네. 그때도 그냥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때 그 인간들이 지금 또 나와가지고 막 갑질이네 표절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한번 자녀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자녀들 자녀 본인 뭐 보좌관과의 문제 갑질 예.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정치인이- 보좌관 만약에 문제 다 확인해 보면 많은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확인할 아니, 사실 그런 지금 저희들은 사실 많은 선후배들이 있고 네. 저희들이 보좌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네. 양당이 월스트 3가 있습니다. 아 워스트. 아.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빚지라고 오라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빚질까지. 또 어떤 사람은 지역구가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에 혼자 살아요. 네. 근데 이분이 또 혼자 밥 먹는 거 엄청 싫어해. 그래서 보좌 직원들이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출근하는 이런 거 짜증나.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도 있어요. 있겠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네. 국회의원회관 가보셨겠지만 문을 다 활짝 열어놓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은요 갑자기 문이 닫힙니다. 아. 의원이 막 욕설을 하는 거야. 아. 저희 옆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상대당이었지만 네. 그 보좌 직원 한 명이 머리가 원형 탈모가 왔다니까요. 아 스트레스 그러면서 받아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내 월급은 욕바지 값이다. 아. 이런 탄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건 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내야 되고 또 근데 사실 또 저는 또 검증의 차원에서 너무 심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스타일이잖아요. 네. 예.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사투리 억양이 그러니까. 셌다. 근데 이게 누가 저, 받아들일 저, 때 저. 박지훈 말투가 너무 셌다. 저. 제가 이렇게 니 갑질이라고. 뭔데? 이러면 그치. 이게 욕하는 걸 제가 좀 뭐 보이거든요. 울면서 예. 갑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개인적 문제일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문제가 어려운- 뭐냐면 국회에서 10년 이상이나 10년, 15년 이상 일한 보좌관한테 어떤 농담을 나 질책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강도와 네. 인제 국회 그것도 들어온 뭐 인턴 비서가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뭐 70년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요즘 NG가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르거든요. 아,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쩌면 저도 이제 회사 생활, 사회 생활 뭐 다 하지만 하면서 느끼는 것도 같아요. 조 직원하고는 정말 잘 지내는데 예. 저분하고는 또 안 되는 안 그런 맞아요. 사이거든요. 안 맞아. 예. 자 어쨌든 그래도 장관 후보자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표절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분의 추천을 받아서 지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니 대통령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거고 네. 그리고 추천받은 사람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국민의힘 정부들은 항상 넘겨줄 때 인수위를 안 줘.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항상 축소한 이거 거예요. 딱 두 번째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국가를 운영을 하다가 네. 한 자리씩 비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근데 네. 지금은 16명, 19명 가까이를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오류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고민이 이제 아마 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마 시도는 하긴 했지만 거부했던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상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헛소리고 헛소리입니까? 네, 역시 예. 끝까지 찌질하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것들은 진짜 찌질한 그 집단입니다. 네. 그리고 강제 구인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제 구인인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저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들려나가. 사지를 들어서 제가 장담컨대 항의도 이사는 바로 끌려 나옵니다. 바로 그냥 끌려 나갈 텐데. 바로 나옵니다. 예. 뭐 윤석열이니까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예우 타령하면서 결국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국민의힘하고 연동돼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을 보니까 그 윤상현 의원이 무슨 뭐 리셋 코리아, 뭐 자유공화 얘기하면서 긴급 토론회를 했어요. 네. 거기에 뭐 송원석부터 국힘 정치인들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환기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전환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을 버린 게 오히려 잘못이다. 윤석열 품고 갔으면 대선 이겼을 거다. 막 친한계 공격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국힘이 지금 불러가지고 여전히 한마디로 내란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뭐 나경원 뭐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런 윤석열을 품고 가자는 스탠스인 것 같은데 네. 혹은 이제 천혜자고 하더라도 밖으로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구치소에서 지금 그냥 본인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건강은 핑계겠죠? 당뇨가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 이제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네. 그리고 많은 접견했던 변호사분들 탐방 취재를 해봤는데 네. 건강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가면은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폐쇄된 공간에 있고 갇혀 있으면 누구나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우울해져요. 그리고 네. 여름이니까 덥지, 겨울이니까 겨울에 덥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지나면 선선해집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건강해질 겁니다. 왜냐? 일단 술 못 마시니까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구치소 거기는 튀긴 음식을 안 준답니다. 다 삶은 음식들.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습니다. 본인은 아쉽겠어요. 네. 튀김 그리고 좋아할 것 같은데. 운동 네. 그 사람 별로 운동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구치소 가면 운동해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합니다. 그래도. 네. 네, 확실합니다. 거기 가면 할 일 없으니까 책 많이 읽는답니다. 그렇기 책은 때문에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독방에 있잖아요. 네. 여름에는요 독방 자체가 혜택입니다. 혜택이죠. 그 좁은데 맞아요. 여러 사람이 붙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뭐 옛날에 심한 그 김지아 시인의 책만 보더라도 이 그 사랑하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살기가 이제 온기가 돼가지고 너무 괴롭다잖아요. 그러니까 혜택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계리 뭐 영치금이 없네. 아니 그 변호사로서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네. 아니 영장 실질심사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으면 변호사들이 기뜸해 주잖아요. 네. 현금 좀 챙기세요. 돈 넣어놔라고. 예, 예. 네. 그런데 본인이 안 챙긴 거 아니에요? 뭐 이제 하여튼 그 부분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 그 박지영 특검보도 그 얘기를 합니다. 검사로 이래서 이게 내용들 다 알 건데 아마 본인이 알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어떻게 오늘 2시에 또 나오라 했는데 어떻게 네.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강제했고 있는 네.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단독 보도 저녁에 나온 것도 보니까 뭐 그냥 추가 그 대면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가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의 그냥 찌질함만 드러난다 봅니다. 결국 저렇게 뭐 시간만 끌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 그런 윤석열을 품고 가자는 게 국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저는 사형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그렇게 가야 된다 보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 결국엔 이걸 뭐 거리두기 하자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압도적으로는 윤석열 품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게 지금 현실이다. 자, 뭐 오늘은 이제 아마 제가 아는 조은석 특검 제 예상이긴 한데요. 정말 드러냅니다. 박근혜 때는 한번 뭐 하다가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그 간단해요. 강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때리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예. 뭐 근데 이게
사지를 들면 돼요. 네. 드는 걸 뭐 본인이 뭐 막아내지. 그러니까 그게 강제 구인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2시에 만약 안 나온다면 끌고 나올 건데.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본인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럼요. 윤석열은 조은석 검 그렇죠. 더 잘합니다. 네.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래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스타일이 해요. 또 둘이 비슷하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19기고 23기니까. 네, 사기수 차이 나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이 조은석이면 그냥 이제 가자 하루 정도 봐줬구나 그럴 가능성이 듭니다. 오늘은 봐줄 예. 거야 딱 알고 예. 오늘은 안 봐주니까 나가야지 예, 딱 예.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지점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네. 딱 알고 제 거기까지는 말이 계속 그거예요. 버티는 거잖아요. 예. 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예. 아니 보통 사람은 그냥 부르면 바로 가잖아요. 다 가죠. 아니 뭐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사람이 손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이제 가면은 거부권 묵비권 쓸 것 같은데 네. 이미 김태호, 김성훈, 여인영 재수의 딜레마가 가속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어차피 무기징역에 5년 더 하나, 네. 무기징역에 무기징역 더 하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히 뭐 끌려 나가더라도 이제 다 거부권 행사하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예의잖아요. 딴 네. 거는 몰라도 어차피 구속돼 있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 사람이 풀려나지도 않을 건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서 조사받는 게 최소한 예의 그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힘 그래서 지금 제일 못됐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사실. 못 됐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 살 길만 찾고 있는데 윤석열이 알아서 좀 이렇게 해줘야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할 텐데 네. 그마저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전환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윤석열 다시 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지지자들도 지금 뭐 모스탄 앞에 가가지고 막 또 열광하고 있더만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예. 구속전 피의자 신문 마치고 법원 나올 때도 주머니에 손 꽂고 있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어요. 아,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입니까? 아니 여인영 있잖아요, 여인영 예. 전 방청 사령관 이 사람도 재판 받을 때 최근에 내가 잘못했다 울었어요. 예. 울었어. 예, 그러면서 내 부하들 선처해 주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시간 돌린다면 군복을 벗었어야 됐다. 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재판장한테 잘 보려고 이런 말 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이런 형식적인 말도 안 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판단 잘못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내 아래 시킨 부하들 내가 지시한 거니까 선처해 주라. 모든 책임 내가 안고 가겠다. 요 정도 해주고 그래도 불만 있으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요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윤석열 지금 격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어떻게 날 이렇게 버려두냐 이런 식으로. 윤석열한테 그걸 바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 근데 봅니다. 앞으로 지금 뭐 여인영 얘기도 했지만 뭐 예컨대 강희구, 김성훈, 김태효까지 네, 진술들을 계속 번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확 무너지지 않을까요? 뭐 계속적으로 본인이 얘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씀 주셨듯이 어차피 예. 답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예. 계속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자기의 답은 정해져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그 찌질한 깽판을 치는 건데. 네, 깽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이게 연동돼 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속이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김태효 같은 사람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가만둬서는 안 국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뻔뻔하게 권력 살아있다고 그런 적 경로한 적 없다. 뭐 경로는 뭐 주관적이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윤석열에게 부역했던 것보다 위증죄 처리받는 것이 더 싸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와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반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이라도 덜 처벌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못했던 거 샅샅이 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네. 다 응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버네라는 핵심이 김태효고 김태효다. 특히 친일 간첩이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게임 얘기한 것도 윤석열 후보 시절에 나온 건데 그것도 이제 김태효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MB계 때 핵심이었고 그렇죠. 외교 안보의 핵심 역할을 여기가 다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김태효는 빠져나갈 수 없다. 김태호 전 차장이 어쩌면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윤석열 네. 정부에. 이 사람이 사실 왜 안 걸렸냐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은 경로설 여기부터 시작하지만 최이병 특검 아마도 지금 말씀대로 내란, 네. 외환, 사이버 그까지 뭐 진행되면 김태호가 또 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저는 5만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5만 네. 프로입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보실 1차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모른다는 게 됩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할 수는 있지만 모르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태우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권이 빨리 끝나버린 거야.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세 전환됐는데 저는 조만간 특검팀에서 다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자도 정말로 큰 중형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 MB 때도 군사기밀 유출로 2022년 10월에 대법원 유죄를 받았어요. 유죄 받았었죠. 근데 2달 만에 사면시켜줘서 안보실 1차장으로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윤석열 정부 때도 어떤 기밀 유출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말씀대로 보면 이 사이버 내란도 저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얽혀 그냥-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얽혀져 예, 있고 있습니다. 그 MB 때도 그랬고 예.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특검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작은 이 세 가지 특검이지만 앞으로 뭐 저 김태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관련된 뭐 의원이나 현역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추경호 전 네.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과 통화했던 내역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데 그 장소를 3번을 바꿨잖아요. 네. 당사, 국회, 당사국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윤석열과 통화했던 것들 나경원 의원도 통화했던 것들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인요한도 통화했고 맞아요. 또 뭐 김재원 전 의원도 통화를 막 10분 이상씩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규명되면은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네. 매우 높죠. 지금 현재. 지금 말고도 명태균 네. 공천 관련된 김건희 특검 이것도 아마 할 겁니다. 명태균의 또 입을 또 바라보지 않을까. 아, 그렇다면 그래서 뭐 이제 이준석 씨의 그 비서관 박유아 씨도 예. 지금 해외로 갔다고 하고 같다는 예, 얘기겠죠. 지금 이준석 쪽도 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야당 때는 아유 야당이니까 공격할 거리 찾아내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여당 되면 좀 편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김건희만 보더라도 뭐 IMS 모빌리티부터 해서 무슨 뭐 삼부 토건부터 해서 평양 무인기부터 해서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사 게이트까지 뭐 특검이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 또 해주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